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2010년대나 2020년대나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캐나다 이민 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2026년이 된 지금도 LMIA 불법 편법이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참 통탄할 일인데요. 지금 저숙련, 비숙련 이민이 많이 막혔죠. 대부분 저숙련, 비숙련 이민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PNP 쪽을, 주정부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도전을 많이 했는데 거의 모든 주정부에서 저숙련, 비숙련 이민 경로를 다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민자들은 갈 곳이 좀 막막해졌죠. 굉장히 좁아졌고, 그래서 그나마 열려있는 줄을 찾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숙련, 비숙련 이민 쪽을 가장 철저하게 통제하기 시작한 서스케천주가 상대적으로 지금은 열려있는 곳이 되어버려가지고 많은 이민자들이 지금 서스케천주를 이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스케천주가 규모가 작은 주잖아요. 인구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일자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MIA, 그러니까 업체들이, 이민 업체들이 LMIA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평소에 일을 같이 하는 고용주들에게 일자리를 알선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또 이민자들을 많이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쩌겠습니까?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죠.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지금 일자리 수요는 많은데 일자리 공급은 별로 없어요. 예, 이민자들은 몰리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싸집니다. 예, 비싸지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 알선 수수료만 5,000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서류 프로세싱 비용이나 다른 재반 비용들은 별도고요. 그러니까 추가 프리미엄이 5,000불씩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RCIC, 그러니까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들, 소위 이주공사라고 부르는 그 컨설턴트들의 행동 강령에 따르면은 그 RCIC가 LMIA를 프로세싱을 할 때 고용주와 이민자를 동시에 대리해 주는 거는 사실은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행동 강령에. 캐나다 법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행동 강령으로 걸리기 때문에 이게 적발이 되면은 징계를 당할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 자격증을 취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소위 그레이존이라고 하죠. 약간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은 LMIA를 프로세싱을 할 때는 고용주 쪽은 정식으로 대리를 해주고요. 노동자 쪽은, 이민자 쪽은 정식 그 LMIA 자체를 대리해 주는 건 아니고, 대신 LMIA를 고용주가 받고 나서 그 LMIA를 통해 가지고 워크 퍼밋을 줄 때, 그 클로즈드 워크 퍼밋을 신청을 할 때 그 워크 퍼밋 신청만 대행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업 알선 비용이라든지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워크퍼밋 신청료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워크퍼밋 자체에 대해서만 노동자 측을 대변을 해줄 수 있는 거지, 그 이상은 하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거를 5,000달러씩 수수료를 받는 거는 더더욱 안 되는 행동이고요. 그 5,000달러가 과연 RCIC가 혼자 다 꿀꺽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 일자리를 공급해주는 거는 고용주니까요. 예, RCIC는 그 중간에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만 하는 거고요. 그런데 행동강령에는 또 그런 조항이 있어요. 클라이언트에게서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을 어떤 이유로 얼마나 받았는지를 하나하나 항목상으로 다 명시를 하고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는 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요청하기 전에 행동강령에 따라서 선뜻 내주는 RCIC는 또 얼마나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도 투명하지 않고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5,000달러씩 주고 서스케천주 고용자한테 고용이 돼서 간다 그래서 PNP를 확실히 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예. 만약에 그게 된다면 단돈 5,000달러는 싼 돈일 겁니다. 예. 지금 서스케천주는 비숙련, 저숙련 이민은 이미 키아리 채널에서 SK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키아리 채널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바 있지만 캡 섹터라는 것에 걸려가지고요. 예. 숙박업, 요식업, 트러킹, 그리고 리테일 그렇게 걸려서 SIMP 전체 인원의 맥시멈 25%밖에 뽑지 않아요. 1년에. 그리고 그나마도 홀수 달에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PNP 자체를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JAL이라고 PNP 노미니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SK주만의 시스템이 있는데요. 서류가. 그거를 신청하는 게 홀수 달에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네 가지 섹터들, 네 가지 분야는 1년에 전체의 25% 정도로 제한이 되는데, SK주가 큰 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끽해야 뭐 1,000명 될 겁니다. 올해 처음에 할당을 받았을 때는 SK주에서 그 PNP 할당을 받았을 때 이거 계산해 보면 대략 700명 중반에서 800명 초반 정도가 나왔는데,
1년 다 지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늘어나면 한 10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길이고요. 그리고 워크퍼밋도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거를 신청을 하려면은 또 일정 기간 일을 해야지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나마도 워크퍼밋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좁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들은 지금 저숙련 비숙련 이민을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막아두었거나, 아니면은 저숙련 비숙련 이민자들의 그 평균적인 그 스펙으로는 도전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트라인 점수가 지금 뻥튀기가 되어버린 그 점수제 이민으로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아예 뚫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참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위정자들은 캐나다 이민부 IRCC를 비롯한 그 PNP 주정부들도 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저숙련 비숙련 이민자 노동자분들도 캐나다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고, 그 캐나다 현지인들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선뜻 일하려고 하지 않는 지역, 그리고 일자리, 아주 열악한 조건들을 다 채워주는 그런 상당히 캐나다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챙겨줄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이민자들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고,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책에 그냥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건데, 참 그렇습니다. 예,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뭐 선뜻 무료로 도와준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예,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요. 이 사람들이 최선의, 예, 이 사람들이 그래도 최대한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플랜을 짜주고, 그리고 대응을 해주는 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물론 지금 현재 열려있는 곳이 SK주밖에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당연히 권유를 해주고 싶겠지만, 업체들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웃돈을 받는 게, 그것도 사실 하면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행동강령에 있는 그런 조항들을 그냥 무시를 하고 그렇게 거액의 돈을 받고, 그거를 어디다 쓰는지는, 그리고 누구와 나눠 먹는지는 전혀 알 수도 없는, 예, 그런 식으로 돈을 받는 그런 행동들은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을 거고요. 절박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계속 억지로 체류 기간을 늘려가지고 캐나다에 남아 있는 게, 사실 영주권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현명한 베팅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SK주에서도 갑자기 한순간 우리 이제 더 이상 포화 상태라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아예 닫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점수대로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매년마다 정책을 바꾸는데요. 기본적으로 SK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연속으로 굉장히 크게 바꿨었거든요. 정책을. 그 어떻게 크게 바꿨는지는 지금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예전에 설명했고 너무 기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예를 들면 대서양주 쪽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점수제로 바꿔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최근 대서양주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갑자기 점수제를 바꾸고 AIP도 좁히고, 그리고 PNP도 좁히거나 점수제를 그냥 바꿔버리면서 신청 자격을 충족한 다음에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는 그 신청 제도는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LMIA를 계속 갱신을 하고 줄을 옮겨가지고 새로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하는 거는 그냥 체류 기간을 인위적으로 연장을 하고, 그러니까 일자리 한 번 더 잡고 더 오랫동안 있는 거, 그리고 미래에 혹시라도 이제 이민문이 또 활짝 열렸을 때 그때 넣기 위해서 대비하는 거, 거기에 베팅하는 것일 뿐인데, 이게 얼마나 승산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진부한 얘기고, 2024년 때부터 키아디 채널 처음 열릴 때부터 밥 먹듯이 해왔던 얘기인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특성상 나온 지 좀 오래된 그 영상들은 대체로 묻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을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키아디 채널을 옛날부터 항상 애청해 주신 애청자분들께는 조금 진부하고 지겨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그렇고요.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각 잡고 찍지 않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찍었습니다. 예, 대본도 없이 그냥 큰 주제 하나만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두서가 없었을 텐데, 지금 제 상황상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영상을 아예 올릴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렇다고 계속 라이브 방송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이들 데려다주고 픽업하고 그러면서 영상을 찍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찍으면은 더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니까요. 좋게 봐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